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갓생 살아야지. 오늘은 기필코 다이어트 성공한다. 밀린 집안일 다 끝내야지. 같은 비장한 각오로 하루를 시작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매일 아침 완벽한 나라는 가상의 존재를 설정해두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 가차없이 스스로를 몰아세우죠. 난 역시 의지가 부족해. 왜 이것밖에 못할까? 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인간의 최대 죄악은 불쾌한 기분으로 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기분은 나빠지고 삶은 불행해지기 마련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완벽주의는 하면 된다는 긍정의 에너지가 아니라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난다는 공포에 가깝습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텍사스 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기분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으려면 무엇보다 분노 조절이 잘 되어야 하죠.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은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왜냐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한 끼 어긴 게 대역죄라도 지은 것처럼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계획이 틀어지면 하루 전체를 망쳤다는 생각에 짜증이 밀려옵니다. 결국 완벽을 쫓다가 행복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갑시다. 영상에서 언급된 충격적이고도 위안이 되는 통계가 하나 있죠.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99%가 일치합니다. 이 말은 즉 우리는 침팬지보다 고작 1% 더 똑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1%의 차이로 인공지능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복잡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실수가 없고 피곤을 모르며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길 기대합니다. 1%의 지능 차이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무리가 아닐까요? 인간은 원래 결점이 있고 실수하며 때로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완벽하려는 욕심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완벽주의가 일을 더 잘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완벽주의는 기본값이 100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삐끗해도 감점이 시작되고 결국 오늘도 빵점이야 라는 자책으로 끝납니다. 반면 영상에서 제안하는 불완전주의는 기본값이 0점 혹은 못하는 게 당연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우리 뇌의 스트레스 회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는 의무감이 근육을 긴장시키지만 못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진 뇌는 실패를 종말이 아닌 작은 에피소드로 받아들입니다. 챌린지의 핵심 주제인 다이어트와 방청소를 예로 들어볼까요? 완벽주의자의 다이어트. 오늘부터 저녁은 샐러드만 먹는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회식이나 스트레스로 치킨 한 조각을 먹는 순간 난 역시 안 돼 라며 남은 치킨을 다 먹어버리고 다이어트를 포기합니다. 불완전주의자의 다이어트. 인간은 원래 맛있는 걸 보면 먹고 싶게 설계되어 있어. 식욕을 참는 건 침팬지 유전자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치킨을 먹었어도 그럴 수 있지, 인간이니까 당연해 라고 말하며 다시 다음 끼니부터 샐러드를 챙깁니다. 방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치워야 한다는 압박은 오히려 시작을 늦추게 만듭니다. 방이 돼지우리 같네 라고 자책하는 대신 바쁜 현대인이 방 치울 기운도 없는 건 지극히 정상이야 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신기하게도 나를 용서하는 순간 그래도 양말 한 짝은 빨래통에 넣을까 하는 아주 작은 의욕이 고개를 듭니다. 할 수 없는 게 당연해 라는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향한 자비입니다. 영상에서 강조했듯 의사라고 해서 혹은 대단한 전문가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면 나에게만 엄격했던 잣대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분노가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도 인간인데 라는 이해로 바뀝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도 용서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결국 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단계, 완벽주의 타겟 선정하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내려놓으려 하면 우리 뇌는 오히려 위협을 느끼고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내가 가장 완벽하려고 애쓰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이 무엇인가요? 다이어트, 칼로리 하나하나 계산하며 강박을 느끼고 있나요? 방 청소, 머리카락 한 올도 허용하지 못해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나요? 업무 학업, 오타 하나에 벌벌 떨며 보고서를 수십 번 퇴고하고 있나요? 가장 나를 괴롭히는 습관 하나를 고르는 것이 챌린지의 시작입니다. 2단계, 70%의 법칙 적용하기. 영상에서 강조하는 불완전주의의 핵심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를 까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70%만 하기 규칙을 적용해보세요. 만약 오늘 방 청소를 하기로 했다면 완벽하게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큰 쓰레기만 줍기를 목표로 잡는 겁니다. 100점을 맞아야지가 아니라 70점만 맞으면 합격이라고 기준을 낮추는 순간 뇌에 걸려있던 과부하가 풀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힘을 빼고 시작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 없이 일을 더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실패를 의도하기. 이것은 가장 강력한 훈련법입니다. 바로 의도적으로 작은 실수를 저질러 보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실수를 재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나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뇌에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오늘 일부러 초콜릿 한 조각을 먹고 오, 달콤하네. 근데 내 인생은 망가지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정리정돈 중이라면 책상 위에 책 한 권을 일부러 삐딱하게 놓아두고 하루를 보내보세요. 이렇게 의도적인 실패를 경험하면 우리 잠재의식은 서서히 껴닫기 시작합니다. 아, 완벽하지 않아도 안전하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괜찮구나. 4단계, 내부 대화 수정. 실수가 발생했을 때 튀어나오는 자동적인 비난을 차단해야 합니다. 영상 속 카운셀러가 제안한 것처럼 우리의 99% 침팬지 유전자를 기억하세요. 기존, 또 먹었어? 넌 정말 의지박약이야. 수정, 인간인데 배고프면 먹는 게 당연하지. 역시 난 살아있는 생명체군. 기존, 청소도 못하고 이게 뭐야? 한심해. 수정, 오늘은 에너지가 일 지능을 유지하는데 다 쓰였나 봐. 쉬는 게 당연해. 내일에 내가 하겠지. 이런 식의 대화는 비아냥이 아니라 나를 향한 정당한 관용입니다. 내가 나에게 관대해질 때 비로소 타인의 실수에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사람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내 안에 아주 엄격한 판사 한 명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사는 늘 제 시간에 와야 하는 게 당연해, 실수하지 않는 게 당연해 라는 법전, 완벽주의를 들고 나 자신을 심판합니다. 무서운 점은 이 판사가 나를 심판하는 기준을 그대로 타인에게도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에서 언급했듯 엄격한 환경에서 자라 해내는 게 당연하다는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유독 마음의 병을 앓기 쉬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게 당연해 챌린지를 통해 내 안의 판사를 은퇴시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만큼 타인의 실수도 너그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동료가 보고서에 오타를 냈나요? 가족이 약속 시간을 조금 늦었나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며 분노했겠지만 이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유전자의 99%는 침팬지인데 오늘 저만큼 해내느라 얼마나 애썼을까. 1%의 지능으로 현대 사회를 버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실수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따뜻한 시선은 여러분을 주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텍사스 대학의 조사 결과처럼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 좋은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챌린지의 최종 목적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면 우리는 실패해도 곧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됩니다. 다이어트 실패? 당연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 자책에 쓰던 에너지를 재도전에 사용. 방 청소 미루기? 당연해. 오늘 푹 쉬고 에너지를 충전하자. 죄책감 없는 진정한 휴식. 이렇게 나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예전보다 더 꾸준히 그리고 더 즐겁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최종 요약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가리는 안대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안대를 벗고 조금은 허술하지만 훨씬 더 행복하고 기분 좋은 불완전주의자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스스로를 용서한 그 당연한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용기가 모여 우리의 일상이 훨씬 더 경쾌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